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이 33,000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나라는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큰 지정학적 악몽이 되었습니다. 몰도바는 러시아 주도의 독립국가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3월 12일에 내각은 1991년 민스크 창립협정, 그 의정서, 그리고 1993년 CIS 헌장의 종료를 승인했습니다. 의회 의장 크로스는 우리는 부활절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이는 소련 이후 공간에서 러시아의 패권 주장에 대한 마지막 못 중 하나를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재통합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S에서 탈퇴함으로써 모스크바와의 마지막 공식 연결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찬두의 목표는 분명하다. 20년대 말까지 유럽연합 가입이다. 푸틴에게의 진정한 악몽은 몰도바가 향하는 방향이다. 로마니아, 즉 나토로 투표 없이 매끄럽게 가입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북쪽에서 시작된 붕괴의 물결이 이제 남쪽에서 크렘린의 목을 조이고 있다. 몰도바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서쪽에는 루마니아,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두 거대한 이웃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 역사적으로 이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몰도바는 사실 루마니아의 일부였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몰도바어로 알려진 것은 언어적으로 루마니아어의 방언입니다. 그들은 같은 문화적 뿌리, 같은 정교의 전통을 공유하며 심지어 국가의 멜로디도 같습니다. 1918년부터 1940년까지 당시 베사라비아로 알려진 몰도바는 대로마니아의 일부였습니다. 소련은 1940년에 이 땅을 합병하고 키릴 문자를 도입했으며 러시아와 정책을 시행하여 몰도바를 루마니아와 분리하고 별도의 몰도바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소련의 전략은 명확했다. 같은 민족을 둘로 나누고 서로를 멀어지게 하며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지난 150년 동안 몰도바는 차례로 러시아 제국 대루마니아,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독립 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때로는 모스크바 쪽으로, 때로는 서방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이야 산두가 2020년에 권력을 잡으면서 그 진자는 영구히 서방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산두는 세계은행 정제학사 출신의 지도자로 친유럽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크렘린이 몰도바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도바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동맹을 맺는다면 푸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관리 가능한 위기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중이며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향하지 않고 루마니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며 단순한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15 훈련 시설, 이지스 해안 방어 시스템,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나토 기지 중 하나이자 흑해 서부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나토 요새인 미하일 코골리천우 공군 기지가 모두 작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루마니아의 우산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토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러시아의 남쪽 측면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야 산두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녀는 지금 루마니아와의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저는 루마니아와의 통합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오늘날 몰도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몰도바 같은 작은 나라가 민주주의로서 주권 국가로서 생존하고 물론 러시아에 저항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공식적인 명분은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십 년간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 북서부 국경을 따라 새로운 1300km의 나토선이 형성되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나토의 영향권 내 170km 이내에 있습니다. 푸틴의 나토 밀어내기 정책은 북쪽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남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오랫동안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여겨졌고 수년간 CIS 체제 내에서 통제되었던 몰도바가 이제 완전히 서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는 2022년에 부여되었고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독립국가연합 탈퇴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루마니아와의 군사, 경제, 문화 통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를 자신의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쪽의 스웨덴과 핀란드, 남쪽의 몰도바와 루마니아입니다. 나토는 양쪽 측면에서 러시아 쪽으로 확장되었고 푸틴 자신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수치적인 측면도 눈에 띕니다. 몰도바가 CIS 체제 하에 체결한 283개의 협정 중 71개는 이미 종료되었고 60개는 종료 과정에 있습니다. 수출의 67%가 유럽연합으로 가는 반면 CIS 국가로 가는 비율은 6.8%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의도는 이미 오래전에 역전되었습니다. CIS에서 탈퇴하면 매년 310만 레이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8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몰도바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사하로바는 주권적 권리이지만 근시안적 정책의 증거라고 반응했습니다. 국제 문제에 관한 연방평의회 위원회 위원장인 카라시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첼러파 야당 지도자이자 전 대통령인 이고르 도도는 그러나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몰도바의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나 모스크바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CIS를 탈퇴하면서 바로 옆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부크레슈티를 방문하여 루마니아 대통령 리쿠시오르단과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테스트한 첨단 드론 및 안티드론 시스템의 루마니아 공동 생산. 이 시설들은 루마니아에 설립될 것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안전방위기금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의 6고 50km 국경을 따라 흐르는 다뉴브강 라인에서 러시아 드론 침입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하는 동안 드론은 반복적으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제 이 두 나라는 흑해 전선의 드론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4년간의 전쟁 경험을 활용하고 루마니아의 생산 능력에 의해 확장된 나토 인프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전문성은 드론 소프트웨어를 국가의 광범위한 방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드론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어 구조에 통합되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군집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잔해와 크림반도의 서쪽 접근로는 이 벽의 그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부쿠레슈티에서 서명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그는 매년 8월 30일을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어의 날로 공식적으로 기념한다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신 루마니아는 이미 11월 9일을 우크라이나어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체크메이트 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선전 무기는 소수민족 권리 카드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인접국가의 러시아어 사용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합니다. 조지아에서 그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랬으며 이제 몰도바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도 같은 전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루마니아어 사용 소수민족과 루마니아의 우크라이나어 사용 소수민족을 서로 대립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젤렌스키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이 카드를 크렘린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간의 긴장을 무력화하고 두 나라 간의 역사적 불신을 군사동맹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에너지 협력 협정 시리즈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루마니아와 흑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루마니아는 헝가리가 거부한 EU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루마니아의 F-16 조종사 훈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요컨대 군사, 경제, 문화, 외교적 통합 요소들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눈을 돌려봅시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영토 내 드니에스트르 강 동쪽 연안을 따라 좁게 뻗어 있는 분리주의 지역입니다. 1992년부터 러시아가 지원하는 동결된 분쟁 지역입니다. 약 1,500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평화유지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소련 시대의 무기 저장고를 지키고 몰도바에 압력을 가하는 모스크바의 보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저장고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폭발한다면 역사상 가장 큰 비핵 폭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주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정된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이 러시아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첫째,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궤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다치 역할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외국 군대가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면 유럽연합 가입 협상은 어려워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문은 닫힌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우크라이나 남서부 국경의 잠재적인 두 번째 전선입니다. 푸틴의 원래 계획은 오데사를 점령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육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셴코가 지도를 검토하는 동안 찍힌 사진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셋째, 그것은 포스트 소련 러시아 영향권의 상징적인 마지막 요새 중 하나입니다. 약 25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며 모스크바에게는 우리 시민 보호 카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새의 벽은 모든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CIS에서 탈퇴함으로써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 도구를 무력화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국경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의 철도 다리를 폭파하여 1,4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공역은 키시나우의 통제하에 있으며 러시아는 공중 보급의 기회가 없습니다. 몰도바 정부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의 존재를 점령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그곳에서 복무하는 몰도바 시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1992년 전쟁에서 침략자였다고 말하며 오늘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침략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드론 장벽과 군사 동맹이 이 포위를 완성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제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즉 나토가 서쪽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동쪽에 있으며 북쪽이나 남쪽으로는 출구가 없습니다. 물류 라인이 차단되고 공급 경로가 막혔습니다. 1,5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연료, 탄약 또는 교대의 가능성 없이 사실상 고립되어 있습니다. 몰도바 부총리 치에베리는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재통합 계획을 준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시나우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점진적 재통합에 관한 문서를 브뤼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은 6월에 개발되었으며 국가 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단계와 원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주화입니다. 국제행정부는 점진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몰도바 중앙당국에 이양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재통합과 통일된 금융, 세관, 무역 규정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수장 카야 칼라스, 몰도바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는 장기적인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몰도바가 CIS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리에서 러시아의 전체 패권 구조가 체계적으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CIS가 1991년에 설립되었을 때 12개의 회원국이 있었습니다. 조지아는 2008년 전쟁 후 탈퇴했습니다.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고 이에 대응하여 조지아는 CIS를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사실상 탈퇴했고 2018년에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제는 몰도바입니다. 같은 패턴이 매번 반복됩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하면 대상 국가는 모스크바에서 멀어지고 독립국가연합은 축소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미 2005년에 옵서버로 지위를 격하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서로 싸웠고 러시아는 동맹국인 아르메니아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제 서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조용히 중국과 터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연합 사무총장은 여전히 러시아인입니다. 세르게이 레베데프는 2025년에 새로운 3년 임기로 임명되었지만 그가 이끄는 조직은 점점 더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6명의 사무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2명은 벨라루스 출신이고 4명은 러시아 출신이었다. 모스크바의 이 조직에 대한 지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지배력은 의미를 잃었다. 당신이 이끄는 클럽에서 모두가 떠난다면 대통령직은 그저 명칭에 불과하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붕괴를 가속화한 촉매제가 되었다. 침공은 이웃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몰도바, 조지아, 카자흐스탄 모두 모스크바에서 멀어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몰도바의 경우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순히 외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군사, 경제, 문화, 전략 모든 면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근접 외교 전략, 즉 구소련 공화국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표는 나토를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달성한 결과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몰도바가 루마니아를 통해 나토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핀란드에서 흑해까지 러시아 서부 국경을 따라 나토와 나토 동맹국의 연속적인 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몰도바가 루마니아의 우산 아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완충지대 창조의 꿈은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국경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침실까지 다다랐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소련 유산의 마지막 흔적인 1,500명의 러시아 군인은 사방에서 포위되어 고립되고 절망적입니다.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육로나 항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루마니아와의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부쿠레슈티에서 드론 협정과 언어의 날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몰도바는 CIS 탈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삼각형이 흑해 안보의 새로운 중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틴이 새로운 다급 질서를 세계에 설득하려고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정은 소련의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전략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는 푸틴 자신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